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권순우 취재팀장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미국 시장 또 올랐습니다. 또요? 예.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 이제? 분위기 약간 꺾인 거 아니었어요? 아, 뭐 또 브로드컴이 또 달렸습니다. 브로드컴 아니 24% 어제 올랐잖아. 아, 11% 24% 받고 11% 더. 11% 더. 브로드컴. 다우존스는 0.25% 하락했는데요. 나스닥은 1.24% 상승했습니다. S&P 500도 0.38% 상승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브로드컴이 11%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 지수가 한 2%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반적인 나스닥 지수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 브로드컴이 이제 4분기 그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대형 클라우드 기업 세 곳과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3년간 AI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대형 클라우드 기업 세 곳이 이제 구글과 메타 그리고 이제 바이트댄스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브로드컴하고 자체 AI 칩 개발하겠다라는 보도가 지난 10월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브로드컴 과 관련된 얘기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네. 브로드컴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든다기보다는 AI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이 그 네트워크 칩 IP를 쓸 때 브로드컴을 주로 쓰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브로드컴 외에도 그 마블 같은 경우도 3% 이상 올랐습니다. 마벨이 맞는 것 같은데 네, 마벨. 네. 예.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엔비디아의 독주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게 네. 미국 증시에서는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게 현재 기준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없는데 여기서 그 증시에서는 그 기대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네. 반독점 관련한 이슈가 미국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독점 관련한 이슈가 덜 부각이 되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독과점 기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하나 있으면 네.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이 좀 작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반도체 독점 기업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독과점 기업이 맞잖아요. 네, 그렇죠. 현대차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자동차 독과점 기업이냐 그러면은 맞죠? 독과점 네. 기업이 맞죠. 네. 뭐 선박, 뭐 그러네요. 조선도 그렇고 뭐 철강 뭐 이런 것도 다 대부분 독과점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독과점에 대해서 한번 맞으면은 진짜 만약에 회사를 이렇게 쪼개버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 브로드컴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예, 요즘은 국내 중시의 국내 뉴스보다 미국 뉴스가 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요새 경제 기자들이 좀 힘들어요. 경제 관련한 뭐 기업이나 이런 데가 그 보도 자료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거의 스톱돼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경제 쪽에서는 지금 이제 뭔가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자랑하거나 뭐 알리거나 그럴 때 혹시라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쪽은 취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뭐 그것도 그거고 지금 이제 국내적인 뉴스보다는 좀 미국 쪽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에 뭐가 남았느냐 이게 더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가 50%로 2배 인상이 됩니다.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요.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 겁니다. 이게 통상법 301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그 그러니까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거는 WTO에서 일찍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그 슈퍼 301조 관세는 뭐 WTO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좀 판단을 했다라고 네. 좀 미국을 비난을 했는데요. 그 WTO의 규정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WTO 정신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요즘 WTO 뭐 합니까 요즘에? WTO 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중국이 WTO 위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 구성이 안 돼가지고 아예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WTO가 옛날에 그
가트가 있어요. 아, 네네. 예, 예.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와. 야, 네, 맞습니다. 가트 체제에서 이제 WTO로 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아유 참. 그 다음에가 FTA. 그전에 참 잠깐 그 농산물 관련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있었고.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가 거쳐서 이제 가트 WTO 가트 네. 우루과이 라운드가 그쵸, 그거에 그쵸. 하나고 그렇죠. 그렇게 갔었죠. 네. 이게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그러면은 혹시 OCI 홀딩스가 좀 수혜를 보나? OCI? OCI 홀딩스. 폴리실리콘? 네, 폴리실리콘. 아, 네. 이게 중국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중국 폴리실리콘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중국 폴리실리콘하고 비중국 폴리실리콘은 가격이 많이 달라요. 네. 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음.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폴리실리콘하고 중국이 아닌 곳에서 만든 폴리실리콘이 좀 차이가 좀 나서 네. 이번에 그러면 이게 폴리실리콘 관세 2배 인상하면 OCI 홀딩스가 수혜를 받나?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 아직은. 그래요. 그리고 이거 왜 이렇지라고 봤더니 그게 요 과정들이 좀 길긴 긴데 네. 동남아 쪽으로 좀 중국의 그 태양광 업체들이 많이 옮겨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동남아에다가 이제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네. 유예 기간 좀 준 게 올해 6월인가 끝났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앞서서 동남아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사갔습니다. 아, 재고 재고가- 축적을 많이 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남아 쪽의 고객사들의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네. OCI 홀딩스도 비중국 폴리실리콘이고 중국 폴리실리콘을 걸 떠나서 동남아 쪽에 그 태양광 패널 폴리실리콘 수요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재미는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비중국 폴리실리콘 쪽에 중국의 관세가 올라가면 그래도 좀 기대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네. 생각이 들긴 드는데 네. 이게 또 이제 그 OCI 홀딩스에서 미국 쪽 투자를 좀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반영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3분기 실적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거 좀 기분은 나쁜데 네.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뭘요? 지금 다들 그 트럼프 당선인 만나러 그 마로라고 저택을 자꾸 찾아간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아베 총리, 그러니까 전 고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그 마로라고 저택을 또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실 일본 정상보다 이시바 총리보다 먼저 이렇게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의 연을 찾아 요새 그 국제 무대에서 이거 많이 합니다. 개인적인 연을 이용해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접근하는 방식. 네. 이게 공식 루트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베 아키에 여사가 일본 정부하고 아예 무관하게 방문을 하진 않았겠죠. 근데 오히려 공식 라인보다 이런 비선 라인들이 더 잘 먹힌다 그래가지고 움직인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있었고 지금 손정희 회장, 네. 손정희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한국 사람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마사요시 네. 회장이 또 그 트럼프 후보 당선인을 만나서 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그 니온게이자이 신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데이터 센터 쪽 투자를 하려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뭘 이렇게 갖다 줘요, 자꾸 이게 트럼프 당선인한테. 네. 그리고 이제 약간 경쟁적으로 갖다 줍니다. 어.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게 없죠. 갈 상황이 아니죠, 지금. 누가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프로님 네. 좀 비행기표 좀 끊어주시죠. 누구? 얘기해. 누구? 정프로님. 아니 그러니까 누구 가라고? 정프로님 나 가시라고. 가라고? 아, 그럼 누가 가요 한국에서? 내가 가라고. 예, 트럼프를 누가 설득할 수 있습니까? 나 가라고 말하라고로. 말하라고 나가라고. 나 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멜라리아 여사하고 같이 뭐 사진도 찍고 뭐 아키에 여사 사진 올리고 뭐 이런 상황인데 네. 이것 때문에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지금 요새 국정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한테 가서 뭐 사실상 조공인데 네. 조공을 먼저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뭐 좀 기분 나쁘면서도 그러니까요. 우리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오늘
그 4시 반의 악권 라이브에서는 네. 그 우리가 뭔가 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한 얘기를 좀 네. 취재를 좀 했습니다. 네. 우리 권 팀장님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일단 압권도 기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뉴스는 어떤 거죠? 다음 뉴스는 물류비 관련한 뉴스인데요. 이게 물류비가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수준에서 좀 고착화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SC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 예전에 고점 찍고 좀 내려오긴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 비하면은 되게 높은 수준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면은 예전에 한 100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이게 뭐 3,500, 4,000 가까이까지 올라갔던 이게 약간 좀 비정상적이어서 네. 이게 내려오면은 좀 많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업체들이 느끼기에는 거의 한 40-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체감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요 시점에 좀 많이 올라갔던 측면이 원래 12월 이때쯤에는 안 올라갑니다. 보통 한 2분기나 3분기쯤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서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물량으로 좀 운임이 좀 올랐다가 연말 되면 좀 내려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앞두고서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밀어내기를 하고 있고 네. 미국에서도 재고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주호 기자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블랙 프라이데이의 캐치프레이즈가 네. 관세 맞기 전에 사야 된다가 블랙 프라이데이의 캐치프레이즈였다는 거예요. 네. 미국의 이제 소매 업체들이 막 지금이 제일 쌉니다. 관세 맞기 전에. 요걸로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뭐 물건을 팔았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동량이 좀 증가를 해서 해상운임이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상운임 올라간 뉴스를 뭐하러 이렇게 또 굳이 보도를 하냐, 네. 굳이 전하냐라고 얘기를 하시기에는 영향이 꽤 커요. 그러니까 LG전자가 3분기에 그 매출 기준으로 22조 1,700억 원으로 역대 3분기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영업이익은 20% 감소한 7,511억 원을 냈어요. 매출이 최대인데 왜 이익이 20%가 감소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글로벌 해운운임 폭등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케팅비가 좀 증가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마케팅비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맞기 전에 사야 된다. 네. 이거 마케팅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류비가 생각보다 기업 실적에 미친 영향이 꽤 큽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물류비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2조 1,4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매일경제에서 기획 보도로 좀 했던 내용들을 좀 제가 전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게 한 3천억 원 가까이 해상운임이 좀 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화 환율 때문에 우리가 좀 수출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이 해상운임이 좀 기업들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좀 중요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 보니까 이게 그 점점 뭐라 그럴까?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관세를 매긴다 그래가지고 아메리칸 퍼스트까지는 어느 정도로 좀 그래 뭐 미국이 좀 잘 나갈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네. 이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류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전반적인 기업들의 비용이 높아지게 되니 결국 가격 상승으로 전가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은 이게 트럼프 현상이 예. 주식 시장에서만 트럼프 트레이딩이 났던 게 아니라 실물 경제에서도 트럼프가 관세 매기기 전에 이게 좀 해야 될 것 같다. 물건을 옮겨놔야 될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가 지금 물류비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근데 같고요. 우리 이런 생각들 가끔 하잖아요. 특정 기업이 뭐 갑자기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거 알고 보니 뭐 내년에 뭐가 있어서 그 전에 밀어내긴 한 거다. 그래서 뭐 실적이 좋아. 근데 물류비를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관세 이전에 밀어내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면 오히려 관세가 그 실제 실행되거나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는 당연히 예. 이제 관세가
실행될 예정이니 그때부터는 오히려 교역 감소와 함께 이제 물류비가 떨어지는 예리해. 아, 예리한데 좀 길어. 아 네. 짧게 얘기하면 될 걸 너무 길게 해. 예리했습니다. 근데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뉴스와 산업을 볼 때 네. 이 레깅이라 그러죠. 네. 시차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그 폴리실리콘에다 미국이 관세를 매겨. 그러면은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이 잘 되지 않을까? 네. 라고 보면 그거에 앞서서 네. 이미 그거를 매기기로 했기 때문에 밀어내기를 한 게 있어서 네. 삼분기 실적은 박살이 나 있는 그렇죠. 상황에 대한 네. 레깅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물류비가 올라. 그러면 물류비가 올랐다 그러면 H&M이 네. 좀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안 좋아요. 보시면 근데 H&M만 안 좋으면은 그게 혹시라도 뭐 전환사채나 이거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면은 이거는 AP몰러 그 머스크 주가거든요. 네. 1위 뭐 지금 한 2위인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그 약세예요. 그러니까 한국 올해 연중으로 따지면은 10% 마이너스인데 그 머스크 같은 경우도 8%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물류비가 증가했다 그러면 물류가 좀 늘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오히려 아까 이주호 기자 얘기처럼 뭐 그런 영향인가 아니면은 미주 노선은 많이 운임이 좀 가고 있는데 뭐 유럽 노선은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정말 아메리칸 퍼스트가 계속 유지될지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한 게 내용이 뭐냐면 그 뭐 미국의 경제학자 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그 금리 인하를 많이 못하게 될 거다. 네. 관세를 올리게 되면 금리 인하를 많이 못하게 될 거다. 이게 지금은 미국으로 모든 내용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는 음. 모드로 미국에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 뭐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관세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나고 인플레이션이 나면 금리를 못 내리고 이것도 분명히 따라올 수 있는 악재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 반영이 거의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은 다 장밋빛, 보랏빛 예쁘게만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현상들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도 그 포인트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점까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좀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주호 기자 네. 고용노동부 혹시 신고 필요하면 자기한테 연락 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 한번 만져달라. 와, 큰일 났네 이거. 직장 내 갑질로 또 이거 와, 들어가게 생겼네. 진짜 시청자분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정프로님이 정프로님이 저한테 갑질할 때는 한 번도 제 편 안 들어주더니 이게 시청자 갑질이야 이거야말로. 당신분들부터 내가 신고할 거야. 이거 시청자위원회. 어떻게 내가 옛날에 그 공기자 시청자위원회는 보통 시청자들이 방송 진행자를 신고하죠. 와, 아니 근데 얼마나 우리 권 기자한테 막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주호 기자한테 조금 뭐라고 했더니 아주 그냥 난리들 뭐 가족 식구들이야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자 하여튼 물류비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기업들 힘들다는 뉴스. 세 번째 뉴스는 뭘까요? 세 번째 뉴스는 정치 테마주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와. 정치 테마주. 지금 이런 계절엔 또 정치 테마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치 테마주 걱정되네. 하기 전에 네. 그 얘기만 하나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지난주인가 물류비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네, 네. 그 밥도둑 삼형제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와, 그 친구들이 지금 그 명란젓갈 또 간장게장. 명태회무집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 친구들 이제 아마 월요일쯤 뭐 대충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집에서 드시고 난리들이 났습니다. 아 맛있다고? 이제는 난 요리할 이유를 내 존재 가치를 모르겠다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네. 너무 많이 생겨나서 지금 이 밥도둑이 아니라 가족 내 그 평화 도둑, 가족 내 지금 불화가 지금 커지고 있다고. 예, 그래서 이제 1인 가족이 다 되는 거죠, 뭐. 1인 가정들 되면 다들 또 혼자 이렇게 또 주문해서 드시고 냉장고 부피 많이 안 차지, 다른 반찬들은 많이 차지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얘는 그냥 요만 똑똑똑 이렇게 있으면 끝이니까. 네. 네, 요거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개들이 거의 다 지금 이제 사라져갖고 간장게장, 네, 귀빈정, 밥도둑 삼형제. 네. 요거 저희 아마 링크 찾아보시면 있을 테니까 못 드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치 테마주 얘기도 정치 얘기예요? 이게 댓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치 얘기 좀 그만하라고.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 얘기는 정치 얘기로 안 듣지 않나요? 요거까지 괜찮을 것 같아. 테마 주니까. 그 요새 제일 잘 나가는 정치 테마주는 우원식 테마주. 그 뱅크웨어 글로벌 대표가 우원식 의장과 같은 경동고를 졸업했다. 와.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저기죠, 시초가상이죠, 시초가상. 와. 네. 점상. 그리고 이제 코론 모빌리티의 안병덕 대표도 그 우원식 의장과 고교 동창이다. 아휴. 안심하다 진짜. 그러면은 떨어진 주식은 어떤 주식일까요? 떨어진 주식? 예. 아 누구 관련 주냐? 한동훈 테마주 어제 당 대표 그만뒀잖아요. 네. 그래갖고 한동훈 테마주는 대상홀딩스. 대상? 아 이정재 때문에? 예. 그 이정재 때문에 이제 이정재 애인인 임세령 참 건너 잘 간다. 건너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테마주 올랐습니다. 이준석 올랐어요. 테마주. 네, 이준석 뭔데? 테마주. 여기 뭐 있나? 이준석이 뭐가 있냐고요? 아니면 이준석 테마주가 있나? 테마주. 이준석 테마주 삼보산업이라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가 자회사인 하이드로젠 파워의 법정 관리를 맡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올랐다. 넥스트하이는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가 2016년부터 19년까지 감사위원으로 있었다는 이유로 올랐다. 아니 옛날에는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 이거 잘못 믿었다가 이제 좀 뭐 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약간 저희 그 미국의 또 베팅 사이트 보는 것처럼 약간 그 심리 보여주는 그런 그런 느낌으로 인덱스처럼 좀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뭐 이거 가지고 또 누가 정치적으로 하고 막 얘기할까봐 네. 저기 이재명 테마주도 언급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이재명 테마주는 이스타코, 에이텍 이런 데 있는데 네. 어제 20% 넘게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그래요? 왜? 많이 뭐 뭔가 네. 빠질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주식들이 뜨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떨어진 건가? 그러니까 뭐 그동안 많이 올라서 떨어진 것도 뭐 그랬을 있긴 수 하겠지만, 있겠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의 속성인데 예. 이게 꼭 같이 가진 않습니다. 그래 이게 왜 올랐냐, 왜 떨어졌냐 묻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좀.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 정도 되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경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험하다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 또 조 바이든 테마주 있잖아요. 뭐였었죠? 있었는데 진짜. 있었는데. 풍양조 씨라 그래가지고 아니야 말고 딴 거 뭐 있었잖아. 있었는데 무슨 대학교 같이 나왔던가 뭐 비슷한 게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대학교를 대학원을 그러니까 조 바이든은 대학원을 나왔고 네. 그분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나이 차이는 37살 차이. 그래서 전혀 연이 없는 그런 회사가 이제 시라큐스 대학을 맞아. 졸업했다는 이유로 좀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고 근데 정치 테마주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그 증시의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저 기자 초기 할 때는 정치 테마주가 그 정치인으로 인해서 진짜 수혜를 받을 거라고 기대되는 회사들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음으로 양으로 뒤에서 아. 뭔가 좀 챙겨줄 것이다라고 해서 좀 올랐는데 그 한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오촌 조카 사위 네. 뭐 이런 정도에서 진짜 수혜를 받을 만한 회사들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좀 하나만 그 좀 경고를 드리면 이거 찾아서 이게 돌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 사놓고서 여기가 고등학교 누구래, 뭐 지금 뭐가 좀 뜬대 그래가지고 이거 돌리는 분들 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먼저 먹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이제 누가 먼저 빠져나오냐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돌려서 먹는 분들은 좀 먼저 먹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원래 도박판 벌어지면은 판 까는 사람이 돈 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판 까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판 깔린 거 위에서는 이제 서로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싸움 게임을 하게 된다. 네. 이게 요새 그 정치 테마주의 어떤 변천사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치 테마주 특집이나 한번 해드릴까? 아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게 차라리 그렇게 돌리라는 거예요. 찾지 말고 예. 먼저 찾아서 돌리라.
그러면 먹을 것 같다. 돌리는 사람은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좀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지 돈 벌려면. 예, 너무 그냥 이게 뭐 누구 떴다 싶으면 막 또 검색해서 뭐 이재명 테마주, 뭐 한동훈 테마주 이런 거 검색해갖고 그 인터넷. 그러면은 판 깔린 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판 까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로그에다 열심히 올려야죠. 그렇지. 그 이게 판을 차라리 깔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난 할 말 없으면 풍양조시라도 써서 올리는 거죠. 그렇지. 미리 사고 차라리 그게 낫지. 너무 그 따라가는 거 별로 안 좋다. 말씀 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지율하고도 특별히 상관없다. 지지율하고 네. 지지율 상관 있지 않아요? 이재명 테마주 어제 20% 빠졌다니까요. 뭐 약간 좀 그거는 뭐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올라서 빠진 건 있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많이 올라서 빠졌다고 그 지지율은 올랐는데 주가 올랐다고 안 빠지고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뒤에부터는 머니 게임의 네, 모습을 네.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냥 보실래요? 보시면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진짜로 차트. 근데 여기서 물리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여기서 물리면 박살난다. 오르긴 많이 올랐다니까요. 네. 600원짜리가 2,400원까지 올랐으니까. 이야, 많이 올랐네요. 근데 2,400원에 잡았는데 1,700원 되면은 네. 눈물 나죠. 자, 그러면 뉴스 요 정도 정리하죠, 뭐. 네, 정치인 테마주 앞으로 아마 한 내년 뭐 봄 여름까지 굉장히 또 테마주 들썩들썩 할 것 같은데, 예.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잘 판단하시면서 어지간하면 안 하신 게 난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셔야겠다면 차라리 판을 까는 사람이 되라. 차라리 판 까는 사람이라.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판 깔린 다음에 들어가면 대체로 고점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가격 회복도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원래 가격은 회복 못해요. 그죠? 네. 오르기 전 가격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자, 요 정도 뉴스 3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뵐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